3.4공화국 즉 박정희 정권 문제 23번 다음 회담에 하는 거. 틀린 것은 한국 주제줄에 한국 근대화 경제 발전의 종잣돈, 기본 자금, 그걸 종잣돈이라고 그래.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데 이 협정에 대하여 하는 표현도 있고, 자, 그 협정이 뭐냐? 뭐겠냐? 응? 한일협정이지. 3억 달러 무상. 그게 종잣돈이다 이거지. 한국 발전이 기초가 된 돈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한국 발전이 기초가 됐어. 당시 정부는 거의 거지였었거든. 돈이 없었어. 자, 그 한일협정, 즉 이 한일 구역회담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에 대해서 틀린 거. 1.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기가 되었다. 한일 이 협정하고 냉전 체제 완화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한국은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굴욕이라고 그러는 거야. 3. 한국은 약 3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4. 회담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나타났다. 소위 6.3시위라고 부르죠. 6월 3일 날. 틀린 건 1번. 1번 냉전체제 완화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다음 24. 2월에 한일협정에 관하여 학생 시민들이 소위 6.3 사태라 불리우는 격렬한 반대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6.3 사태라는 건 정부의 표현이야.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즉 6.3 시위의 주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일본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에 유입된 것이 증가해서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자꾸 심해져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요구 문제,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하는 거. 몇 번? 3번. 뭐 길게 떠들 일이 아니지. 다음 2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이제 뭐야? 70년에 시작되었다는 새마을운동이야.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에서, 현재 세종시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회의라고 해서 새마을운동회를 70년에 실시했는데 새마을 사업하는 얘기. 기억, 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으로. 이건 농촌에서 도시로야. 거꾸로. 70년 농촌, 새마을운동, 그리고 80년 전두환 때 이걸 계승해서 새마음 운동이라는 거래. 새마음 운동. 도시의식개혁 운동을 해. 도시의식개혁 운동.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야. 니은, 전후, 전쟁 후 경제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전쟁이 53년에 끝났어. 근데 복구 사업을 70년에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17년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되죠. 디귿,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렇지. 정부 주도하에. 소위 위로부터 편역을 꿈꾼 거지. 리을, 농촌 근대화, 농민소득 증대를 표방하고 나왔다. 그렇죠. 많은 건 디귿과 리을이야. 소위 새마을운동. 이걸 잘 갖다 쓴 나라가 싱가포르이죠. 싱가포르이 강대국이 됐어요. 리광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박정희를 그래서 아주 극찬을 하고 존경한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 번 왔다 가서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갖다가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잘 뜯어 고쳐서 잘 썼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쓴 편이에요. 싱가포르이. 부정축제자. 건설을 해서 부정축제를 좀 박정희는 눈 감아줘 갖고 부정축제자를 많이 양산을 했는데, 그런데 싱가포르는 그걸 철저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 부정축제자 문제는 장체스를 모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고배우를 잘했어. 장개석이가 부정축제자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재판이고 뭐고 없이 밤에 타 이래갖고 그냥 죽여버렸다고.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다 사용을 시켜버렸어. 부정축제자는. 리광이라는 인물이 초기에 막 독재자 소리 듣고 난리 났었어. 세계에서 청렴도 지수가, 공무원 청렴도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는 길거리에 담배 피고 침뱉 때면 큰일 나. 100만 원 막 이렇게 벌금 물어요. 외국인이고 뭐가 없어. 싱가포르라는 나라.
그래서 각 세계 공무원의 청렴도가 항상 1등이에요. 싱가포르이 항상 1등.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잘 이입한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자원 빈약국 거의 유엔 산하의 100 몇 번째 끝에서 몇 번째로 돌던 나라가 급성장을 해요. 한국보다 더 빠르게. 또 새마을과 관련된 사항이야. 다음 26번 가나의 개헌에 대해서 눈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수학자 뭐야? 4.4.5이죠. 54년도 반올림 원칙 소위 2차 개헌 저건 아까 한 건데 10월 17일 헌법 중 일부 조항을 대통령 선거에 관한 거 특별선언을 발표 뭐요? 유신헌법 7차 개헌 72년도 7차 개헌 10월 달에 했다고 해서 10월 유신 이런 거지. 유신이란 개혁이란 뜻이야. 자, 그 두 가지 2차 개헌 7차 개헌에 관하여 소위 4.4.5 개헌 유신 개헌에 관하여 맞는 것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4.4.5 개헌은 맞아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양원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건 1차 개헌 발췌 개헌 아니에요. 52년도. 이 2차 개헌인 4.4.5 개헌은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 철폐.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 삼선 가능. 이거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즉 이승만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 철폐. 대통령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사공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공항에서는 전혀 없어요. 긴급조치라는 게. 체포영장 없이 긴급하게 조치했다. 3. 당시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 이게 4.4.5입니다. 4.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도록 한다. 이 원래는 직접 지명이 아니라 직접 추천이야. 어디에 추천하냐?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반대하겠어? 예, 이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명이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추천이에요. 얘네들을 유신정회, 유정회라고 부르죠. 그게 7차 개헌, 유신헌법 체제에 관련된 사항이야.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은 4번 문항 하나밖에 없네. 다음 27번. 40. 다음 설명 중 유신체제와 관련이 적은 것. 1. 유신헌법에 기초한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대통령 선출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이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하는 일이 물론 통일과 국가안보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이야. 그런데 거기 특이한 게 있어. 토론 없이 대통령을 무기명 투표한다. 시험을 낼 만한 게 이게요. 자, 통일주의 국민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험 나온 적이 없는데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시험 나면 아마 답으로 걸릴 만한 게 이거야. 첫째, 토론 없이 무기명 대통령 선출이야. 첫째가 토론 없이 무기명 대통령 선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뭐야? 유신정후의 국회의원 선출. 유정의 선출. 유정의 선출. 그래서 유신정후의 국회의원. 대통령이 추천한 애들, 걔들 뽑는 거야. 말에 뽑는 거지. 뭐야? 그냥 확인하는 거지. 확인. 예, 이러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개헌안.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 확정.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는 거야.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통과를 하는 거야. 예?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오케이 해야 이 헌법이 법안이 개정이 되는 거야.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 확정.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확정을 안 하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세 가지가 주요 사항이에요. 통일주의 국민회의와 관련해서. 이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은 누구만 나오냐? 박정희만 나오는 거야. 딴 사람 못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뽑을 거냐 말 거냐. 뽑을 거냐 말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가부동수라고 그러는데 이거 공가위 어느 쪽에다 도장을 찍느냐 이거요. X 붙이는 건 아니고 공가위. 이랬어. 이랬다가 이게 어떤 놈이 근현대사 할 때만 얘기했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입구자에다 찍어라. 가짜 부자를 한자를 모르니까
입구는 아세요? 압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준 놈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예? 여기는 입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입구가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 다 찍었어. 그래서 이게 무입표가 됐다고. 이게 신문지상에서 알려졌어. 애들만 맞다가 개쪽을 당한 거지. 야, 통일주의 애들 차관급 대접인데 무식하다. 이러는 바람에 그 다음엔 박정희가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름을 쓰라고 했어. 김영을 했어. 박정희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런데 이게 73%가 뭐라고 썼냐? 사실 대통령 안 된 거지. 박정희라고 썼어요. 사람은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충청도 사람 어떻게 썼냐? 박정희. 이게 정자를 김자로 발음하잖아. 경상도는 박정희. 그러니까 제대로 쓴 게 13%가 안 돼요. 이거 대통령 안 된 거지. 그래서 이거 바꾸고 다시 일리 갔어. 한글로 가부 이렇게. 개판이야, 개판. 마을 양주장 주인이 통일체 국민회 대의원 하는 거야. 쉽게 해서. 마을 양주장 주인. 옛날은 마을 양주장 주인이 제일 부자거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거수기야.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야. 그게 통일체 국민회의라는 독특한 기구야. 그 통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손실된 인물이 3명이 있어요. 첫째, 박정희, 당연히. 두 번째, 최규하. 잠깐 대통령 한 사람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전두환. 이 3명이에요. 전두환이 대통령을 2번 해.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1번. 그리고 선거인단 선거 또 1번. 8차 개헌이라고 해서 2번 해. 그러니까 통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3명이야. 기억을 하셔야 돼. 유신헌법. 자, 1. 유신헌법에 기초한 통일체 국민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 정부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서 이 긴급조치는 박정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재야 정치인과 학생들이 민주화요구를 탄압하게 된다. 그렇지. 체포영장 없이 하는 거. 3.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임명, 국회 해산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다. 그렇고 4. 정부는 유신헌법을 공포한 이후에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유신헌법 공포가 10월에 했어요. 7.4남북 공동성명은 7월 4일 날 했어. 말이 안 되지. 앞뒤가 바뀌었어 지금. 7.4남북 공동성명이 앞에고 유신헌법이 뒤에요. 7.4남북 공동성명은 30이고 유신헌법은 40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서 틀렸어. 틀린 건 4번. 다음 28. 공화당 정권이 경제개발 정책이다. 틀린 거. 1.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하게 되었다. 그렇지? 도농격차라고 그래. 도시와 농촌 격차. 도농격차라고 불러. 2. 외자, 외국돈. 외자 도입을 적극 추진, 경제개발의 재원, 기본돈으로 활용하였다.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수출 위주 나라 아니야? 지하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일본 놈이 그나마 남은 거 다 빼가고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돈 빌려다가 공장에서 제품 만들고 성실을 하니까 손재주도 있고 그걸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수출 위주 경제. 3. 소비재 수출 산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폈다. 그렇고 4. 초기에는 중공업이, 후기에는 경공업이. 전 세계 공업은 경공업 다음에 중화공업이야. 중공업이 경공업 가는 경우는 없어요. 60년대 경공업, 70년대부터 중화공업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중화공업의 상징이 포항제철이에요. 73년 포철에. 경공업 다음에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공업 이러는 거야. 4번은 앞뒤가 바뀌어서 틀렸어. 자, 다음 29. 1972년 8월 3일 날 있었던 83조치라는 거다. 자, 그 8월 3일 날 83조치가 뭐냐? 1. 국가 방위를 위한 비상사태. 2. 중화공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외국자본, 외자관리 조치다. 외국자본 끌어들이는 문제. 3.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4. 사채. 개인이나 집단한테 빌린 거. 국채, 국가한테 빌린 거. 자, 사채. 사채를 동결시킨 긴급 재정명령권으로 주로 대기업에 혜택 주기 위한 수단이다. 몇 번이었어? 4번이요. 대기업이 자본가들한테 돈을 빌린 거. 사채. 사채를 이자 없이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한 3,400억 정도 돼요. 당시 정부는 한 1,800억. 이게 지하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리대업. 이게 밑에 OK저축은행 이런 거. 그런 애들한테 빌린 돈, 개인한테 빌린 돈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이자 내지 말고 하고 묶어놓는 거야. 한 6개월간. 그럼 6개월간 이자를 안 내잖아. 그래서 나중에 탕감을 했다고, 이게. 그래서 한 1,800억 정도가 지하경제에 돈이 돌아다니는구나. 고리대업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그 이자 때문에 못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 그래서 자진신고해봐라. 그랬더니 3달 만에 3,480억 정도가 신고가 된 거예요. 자진신고가. 이게 총 한 6천억. 나중에 결국 한 6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액수가 상당히 커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을 한 1년 정도 묶어놔요. 묶어놔서 이자를 안 내드리고. 그러니까 대기업 대단한 혜택을 준 거죠. 대기업한테. 그래서 오늘날 재벌이 급성장하는 요인을 만들어. 이게 소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 정치하고 경제가 손을 잡은 거지. 뭐라고 그래? 전경유착이라고 그래. 전경유착. 예? 정치와 경제가 손 잡는 현상. 그래서 박정희가 이때 뒷돈을 많이 받았어. 엄청난 액수의 뒷돈을 받았는데 당시 돈으로 조 단위를 받은 거로 추정을 해요. 당시 돈으로. 예? 조 가까이 받았을 거라고. 당시 70년대 그렇게 추정을 해.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도 최순실이가 가졌는지. 여하튼 그게 72년에 있었던 83조치라는 거야. 30시기에 있었던.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30번. 다음 같은 국회가 구성되었던. 저 국회는 9대 10대 이렇게 되었는데 저게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 뭐가 있어? 유정회. 유정회는 박정희 40 때죠. 다른 때는 없어요, 이게. 박정희 40 때 얘기야. 집권정당 민주공화당. 대표적인 야당 신민당. 40. 72년에서 79년까지. 72에서 79까지. 기업 긴급조치 반대. 데모. 가능하지. 74년에서부터 75년까지 나오는데 긴급조치 반대. 40 때 얘기야. 니은 유신헌법 반대. 되고. 4. 발췌개헌안. 발췌개헌안 이건 10 때 얘기야. 전혀 관계없어요. 니을 4.13 호원. 이건 전두환 정권 때야. 87년 4월. 87년 4월에 8차 개헌 체제 얘기야. 박정희 40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박정희 40하고 관계가 있는 건 기억력. 1번. 다음 31. 다음 노래들이 만들어진 시기. 첫 번째, 배경이 뭐요? 월남에서 돌아온 이죠. 예? 월남에서 돌아오는 김상사 이라는 거다. 신중현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만든 건데. 당시 69년도부터 맹호부대들이 돌아오기 시작해. 73년에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나온 노래, 이게. 김추자라는 가수의 월남에서 들어온 김상사, 이런데. 그 김상사가 누구냐? 꽉 담은 그 입술. 그래서 누구요?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를 형상화한 거 아니냐? 뭐 이런다고. 코로나로 지금 문재인이 각광받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두 번째는 새벽종이 울렸네. 뭐, 새마을 노래라고 하지. 이 작곡자가 박근혜고 작사자가 박정희래.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돼 있죠. 예? 새마을 노래가. 다음 노래가 만드는 시기. 70년대 얘기죠. 70년대. 1. 강제로 태평전쟁에서 동해난 학도병. 이건 일제 말기 얘기고. 2. 광복을 맞이해서 고국에 들어온 동포. 이건 해방전국기고. 45년 해방 때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연락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락선 타고. 그런다고. 3. 버스를 타고 금강산 하는 관광객. 이건 금강산 관광에 관한 얘기지. 이건 한참 뒷얘기야. 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포스터. 이게 뭐 박정희 정권 70년대 얘기지. 60년대부터 시작된 이 경제개발 1, 2차 60년대 경공업 중심. 그리고 70년대 3, 4차 중화학공업 중심. 그렇다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하고 관계 있는 70년대 상황을 찾아라.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32. 경제개발계획 추진 시기인데 맞는 거. 끝에 보면 이 시기에 추진된 경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경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 그럼 몇 년대라고? 60년대 됐어. 60년대. 70년대는 중화학공업이거든.
그 60년대를 찾아서 얘기해. 1. Y치무역 사건. 이건 박정희 40 말기지. 79년에 있었던 일이야. 79년. 2. 전태일 사건. 이게 60년대 말인 70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야. 60년대 말. 61년부터 70년대까지 60년대가 아니야. 전태일 분신자산. 3.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 이건 50년대. 6.25 직후. 50년대. 4.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원. 몇 년대? 80년대. 85년. 전두환 때. 그래서 60년대 상황을 찾아라요. 전태일 분신자산. 오늘날 노동운동의 효시죠. 다음 33.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 사실이 아닌 것. 대통령은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 통일주의 국민회의는 국민정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유정의원을 뽑는다. 얘기지. 자, 7차 개헌체제, 유신헌법 체제. 1.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요구하며 전태일 분실자살이 나왔다. 이건 70년이 70년. 60년대에 해당되는 72년이 아니고. 2.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가 나왔다. 74년도. 40. 유신헌법.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을 들고 그 미리나무 제거 작업하는 유엔군과 한국군을,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게 유엔군이야. 유엔군 장교들이야. 유엔군을 공격하였다. 이게 유명한 8.18, 76년. 8.18 도끼만행 사건이라는 거예요. 도끼를 찍어서 죽였어. 76년도. 8.18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불러. 76년도니까 박정희 40이지. 72년부터 79년까지가 박정희 40이야. 4.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 민주항쟁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이건 어느 때? 79년. 79년. 부마 민주항쟁 10월. 그래서 박정희 40에 해당 안 되는 건 뭐? 1번 문항. 1번 문항은 70년이요. 시기적으로 따지면 박정희 30 시절이에요. 70년 11월. 나머지는 박정희 40이고, 죽을 사자 40. 독재공화국이죠. 자, 다음 전두환 50. 50이란 몇 공화국 하는 표현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래서 제1공은 초대헌법을 기준으로, 제한헌법을 기준으로. 그리고 2공은 몇 차 헌법? 아까 나온 3차 헌법, 3차 개헌체제. 그게 2공이야. 3차 개헌체제.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 이거. 3공은 3공화국은 몇 차? 5차 개헌체제. 그러니까 포인트가 3차, 5차, 9차가 중요하다니까. 이래저래. 5차 개헌체제가 3공이야. 그리고 4공은 좀 전에 얘기한 7차. 유신헌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 7차 개헌체제. 5공은 미국이 하는 거. 뭐? 8차 개헌체제. 선거인단 선거. 하는 거. 8차 개헌체제. 6공은 노태우. 6공은 뭐? 9차 개헌체제. 노태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9차 개헌체제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건 헌법을 근거로 부르는 표현이야. 자, 그중 8차 개헌체제, 50, 대통령 전두환, 집권정당, 민정당 이라는 거. 첫째, 전두환 신군부 이런 것이.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입법기구를 모방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해. 줄여서 국보위라고 그러는데, 이건 초정부적 입법기구예요. 정부 권력을 초월한 초정부적, 불법이 줄여. 초정부적 입법기구. 자, 그 옆에다가 초정부적 입법기구 해봐. 초정부적 입법기구. 당시법을 무시한 이 뜻인데, 초정부적 입법기구가 근현대사에서 3개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 그리고 뚝 떨어져서 해방 이후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61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이걸 모방한 전두환. 전두환이 방금 전에 얘기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 말이 길으니까 국보위. 요 3가지가
초정부적 입법기구예요. 1894년 군국기부처 1차 가보개혁, 그리고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 그리고 1980년 국보위였다고. 그러면서 전두환이가 8차원법 개정, 대통령 간선제, 선거연단 선거라는 7년 단임제. 자, 이 전두환 550의 활동 상황인데, 전두환이의 중요한 연도는 1985년도예요. 1985년도. 박정희 30에서 중요한 건 1965년. 그렇지? 40에서 중요한 건 79년, 정권 말기. 그리고 전두환 50에서 중요한 건 85년. 전두환이가 자랑하는 연도야. 85년. 그 85년의 역사가 있어. 중요한 게. 자, 거기 3번 문항. 공직자윤리법 제정. 이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전두환 때 제정이 됐어. 제정이요. 제정. 시행하고 제정하고 좀 차이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정. 전두환 때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85년 역사, 3조 호황, 아까도 나왔던,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만남. 이 두 가지. 85년도. 3조 호황. 85년에서 88년.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만남. 85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선거문 사건 하는 게 있었고, 문기동이라는 형사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여학생을 선거문을 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야. 여학생은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권기욱이라고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금강산 평화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회의원 선거에 자기 집권당인 민정당 애들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 가짜로 만드는 게 금강산 댐, 서울 시내를 물받아 만든다. 이렇게 허위로 해서 국민 관심을 모아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허위 발표. 이게. 그리고 그 전두환에 또 기억할 것이 국민연금제도예요. 연도는 필요 없고 그냥 정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제도. 쓸만한 것들이 꽤 나왔지. 전두환 정권에서. 그렇지? 전두환이가 나쁜 놈이지. 그 밑에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그래도 똑똑한 면이 있어요. 대놓고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몰라도. 지는 경제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김재익이라는 사람을 들여다가 경제대통령을 시켜버린 거예요. 경제 모든 상을 일임을 해버렸어. 개입을 안 했죠. 전혀.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걔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그런 면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좀 깡패, 보수 기질이 좀 있어요. 이게 맡기면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그 문모식처럼 일일이 개입하고 잘 모르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 짓은 안 한다고. 예? 전두환이는 그런 면 참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뿌리가 된 거야. 그리고 제도가 그렇듯한 제도가 꽤 나오잖아. 오늘날 써먹는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국민연금제도라든가 오늘날 활성화된 제도들 아니야. 저게 전두환 머리에서 나왔겠냐고. 그 밑에 똑똑한 관료 머릿속에서 나왔겠지. 그걸 전두환이가 잘 받아준 거지. 그래서 전두환이 아닐 것 같아도 중요한 사항이야.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제도. 전두환 정권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잘못하면 전두환을 호응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나올 거라. 정권 여러 개를 섞어서 출제하는 사람이 오해를 사면 출제돼서 잘려. 역지사지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만 딱 묶어놓고 순서를 물어보면 연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두환을 호응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정권 거를 끌어다 대겠지. 그러면 이 연도는 필요 없어지는 거야. 정권만 알면 되는 거야. 정권만. 그래서 정권만 알아라 이러는 거야.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제도, 전두환.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 전두환 정권도 85년하고 정권 말기 87년. 첫째, 1월 달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학생. 그런데 4.13 호원, 4.13 호원이란 8차 개헌 유지, 이 뜻이죠. 선거연단 선거, 대통령 간접선거, 8차 개헌 유지라는 뜻이야. 4월 13일 날 발표했다고 4월 13일 4.13 현행 헌법을 수호 지키겠다 해서 4.13 호헌 이래. 이러니까 6월 10일로 대표되는 6월 민주항쟁. 이한열 사망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지. 시민까지 참여한.
그러니까 결국 집권정당에서 항복을 하는 노태우를 통한 6.29선. 그래서 10월 달에 현행체제인 구차개헌 체제가 등장을 해. 이 구차개헌 때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당시 광복회 회장 김자동이라는 분, 엄마 아버지가 다 독립운동, 자기 아버지는 유명한 이 김구의 비서 출신이야. 아직 살아계셔. 김자동이라고. 아직 살아계신데 나이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되셨을 거야. 거의 100살 가까이 되셨을 텐데 방송에 자주 나와요. 노인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데, 예? 김자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김구하고 김구 어머니 손에 크고 뭐 이랬다고. 예? 김자동이라고. 그분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광복운동, 즉 독립군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여라는 말이 구차개헌에 들어가게 돼요. 그분 요청에 따라서. 자, 그게 전두환 정권 말기야. 10 말기 58년부터 60년, 박정희 말기 79년, 전두환 말기 87년. 이거 중요해. 순서를 묻는 문제로. 자, 34번. 길게 늘어나봐요. 별거 없어서 그거 하나만 했는데. 다음의 밑줄 친 이 정부와 관련된 경제 상황에서 이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건설을 내걸고 있고, 자, 이게 국정목표지. 50에. 전두환은 정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정의를 좋아해.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집권정당도 민주정의당이라고 부르고 이런다고. 권력을 동원한 강압적 정치를 하였다. 국가부의 비상대책위원회 하는 국부위를 뒤흔리는 국가부의 입법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입법회의는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 정치사회, 노동, 언론법의 사회 통제를 단행하였다. 자, 그 이 정부란 뭐라고? 50 전두환. 1.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했다. 누구야 이거? 김영삼. 또 김영삼도 또 집권정당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 왜 그러냐? 대통령이 개입하면 훌륭한 게 안 나와요. 그냥 큰 울타리만, 큰 물줄기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김대중 같이 이거저거 다 하는 놈, 여기 개입하고 저기 개입하면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일이 안 돼요. 그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모든 부분에 다 통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아주 뭐 통일 빼놓고는 빼놓은 게 별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야. 김영삼이는 잘 몰라. 그러니까 깡패처럼 약간, 깡패라고 하면 한 두목정신은 좀 있어요. 두목정신이 있어. 그리고 돈 문제에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돈이 자기 정치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김영삼은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들놈이 사고를 쳐서 그렇지. 김영삼 자체는 돈 문제에서 뒷말이 안 나오는데, 김대중이는 돈 문제 뒷말이 끊임없이 나와. 자기가 돈 관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돈 문제에 좀 뒷돈 받고 막 이러는데, 김영삼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입법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저 금융실명제.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그리고 인사청문회. 다 김영삼 정권의 업적아. 정치, 경제가 손을 잡는, 아까 83 조치로 상징되는 정권 이 경제와 유착관계, 손을 잡는 현상을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김영삼. 이 WTO라고 불리우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발함으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1994년 12월 31일 날 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자유무역 타결이 됐어. 그래서 이게 강제 규정이에요. 1995년 1월 1일 날 강제 시행이에요. 그걸 WTO라고 해요. 세계무역기구. 한다고. 1995년이면 누구 정권 때야? 김영삼 정부 때야. 왜? 87년 전두환 이후에는 8년, 3년이라고 했죠. 5년 단임이다. 8년에 대통령을 하면 3년에 그만두고, 3년에 대통령을 하면 8년에 그만두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면 돼. 83. 아까 83 조치하는 것처럼 83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건 이 93년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98년까지 한다고. 김영삼이 97년 11월에 IMF를 맞이하고. 자, 3조 호황 속에서 이건 전두환이죠. 4. 국제경제 여건이 악화와 외환 부족 사태로. 이게 뭐야? IMF죠. 97년 11월. 갑자기 그 짓걸 되는 거. 그래서 해당되는 건 3조 호황. 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이 6개 나라 재무부 장관들이 일본 재무부 장관을 불러들여서 야밤에 협박한 사건이요.
일본 엔화 값어치를 올려라. 엔고. 이 하는 그 엔고 하는 거예요. 엔화 값어치를 높여라. 엔고 이런다고. 그게 한 4년 정도 가요. 그래서 89년 1월 달에 종료가 돼요. 편의상 85년에서 88년 이렇게 봐. 그래서 이걸 동아일보가 단군일의 최대 호황 뭐 이런 말 쓰게 된다고. 전두환의 업적보다는 국제적인 사건의 얘기야. 전두환 여건의 얘기고. 다음 나머지는 간략간략하게. 자, 60. 60이란 몇 차 개헌? 9차 개헌 체제. 87년 10월에 나왔던 9차 개헌 체제. 대통령은 집권정당 민정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는 야당한테 몰표를 줘요. 그래서 여당 국회는 적고 야당 국회는 많아진다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여소야대 이런다고 그랬죠. 자, 그 여소야대는 두 가지를 만들어내. 먼저 90년 14번 뭐가 나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전두환 5공화국 때에서 있었던 일 중에 궁금한 걸 좀 묻고 들어야 되겠다. 묻고 듣는다 해서 뭐가 열려? 청문회라는 게 열리죠. 소위 50청문회라고 해요. 이건 야당의 제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 그래서 집권정당, 여당, 민정당은 타개책으로 어떻게? 세 개 정당이 합해버리죠. 이걸 뭐라고 그래? 3당 합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자당이라는 합당 정당이 등장을 해요. 자, 배경이 뭐라고? 여소야대 정국이야. 여소야대 정국은 야당에 의한 50청문회.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은 여당에 의한 3당 합당을 가져와요. 그렇게 기억을 해. 그래서 14번은 이 14번만 딱 끊어서 얘기하면 50청문회. 다음 50청문회네. 3당 합당 하는 거예요. 90년 연도를 써놨잖아. 90년에서 3당 합당. 이 지방자치제 부분실피, 부분에 떴던 거라며. 지방자치제 부분실피, 지방의회만. 단체장, 시장, 군수 이런 건 아니고 그 지방의회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부분실시라고 그래. 지방자치제 부분실시. 그럼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는 김영삼, 부분실시는 노태우. 이걸 구분해야 돼. 지방자치제 부분실시 노태우,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김영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그리고 의보, 의료보. 자, 노태우에서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에요. 코로나로 각광받아. 기억을 하십시오. 의료보험. 세계에서 아주 탁월할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의료보험이요. 현재 대한민국 의료보험이라는 게. 이 시기에 공산권이 많이 몰락하는 바람에 북방정책, 즉 이 북방이란 공산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방정책 외우셔야 되는데 최초의 수교국가 헝가리, 소련 90년, 중국 92년 이렇게 최초의 수교국가 헝가리 연도 필요 없고 소련 90년, 중국 92년 이건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 소련 90년, 중국 92년. 그러면서 자, 그 노태우 때 1988년 7월 7일 날 88년 7월 7일 날 북한을 적이 아니고 민족으로 보자. 그래서 이걸 일명 77선언이라고 그래. 거기 15번 77선언. 77치 못한 노태우가 한 거야. 물태우라고 불러. 사람이 유하다고. 그래서 그 통일론과 관련된 거기 보시면 1.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하는 게 89년에 등장하고 그리고 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하고 자,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한 적이 있어. 과거 한반도 정부가 그게 언제냐 그거에다가 제안이래 봐. 저건 가입이고 제안. 제안은 언제냐? 6.23 특별선언이라는 거예요. 6.23 선언 6월 23일 날. 6.23 선언 괄호 열고 1973년. 그럼 누구 껐어? 박정희예요. 박정희. 박정희가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했어. 물론 북한이 거절했지만 실제 가입된 건 91년 9월이야. 노태우 때 가입됐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평양에서 국무총리 간의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그리고 12월 31일 날 비핵화 선언. 이렇게 간다고. 노태우가 당시 공산권이 몰락하는 바람에 통일과 관련된 업적이 많아졌어. 노태우가. 특히 유의해서 기억할 것이 의보예요.
의보. 여기도 연도 필요 없고 의리보험. 국민연금 전두환, 의리보험 노태우 이래. 그러면서 민간인 대통령 하는 김영삼. 민간인도 대통령 될 수 있다. 문민정부 이렇게 부르지. 자, 그 업적 첫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어때냐? 10대예요. 10대 법령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실행한 적이 없어. 법령은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건 시험 안 내. 그러니까 실제 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실행된 건 어디였더라고? 이건 김영삼 정부야. 그래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지금 하는 거 그게 김영삼 때 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금융실명제, 앤드 부동산실명제. 그리고 캐더라고 해서 에너지개발기구. 캐더를 설치하였고. 이건 뭐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고.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청도포구 폭파하는 거. 그리고 선진 20개국에 가입한다. OECD. G20. G20. 그리고 IMF 당했다. 이게 김영삼 정부 얘기예요. 문민정부. 그 뒤에 야당이 권력을 넘겨받는 여야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이러지. 야당이 권력을 넘겨받게 돼요. 항상 여당이 집권 정당이었는데 최초로 야당이 여당이 된 거야. 그래서 최초 여야 합의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하는 의의가 생겨요. 국민 덕분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김대중이가 명명하기를 국민의 정부 이렇게 부르는 거지. IMF 소위 외환위기 극복 신자유주의 개방경제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뭐 여성부 지금 여가부 여성부를 출범시켜 초대 국민총리를 그 여자로 이러는 사람이죠. 그리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단체 상봉을 시작했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단체 상봉을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한 거예요. 2000년 6.15 정상회담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을 햇볕으로 해서 햇볕 정책. 요즘 별로 안 쓰는 말이지만. 그리고 6.15 정상 이러고. 자, 그 뒤에 그의 계승자 민주당 정권의 노무현이었지. 노무현은 시험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요건 낼 수 있어. 내봐야. 뭐 2007년 10월 4일 날 일명 10월 4일 14선언이라고 하는데 2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의 발표문이요. 첫째, 종전선언.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백두산 관광. 김대중인 금강산 관광. 노무현이는 백두산 관광. 이래. 그리고 황해도라는 서해특별지구. 서해특별지구. 이건 낼 수 있어. 문재인이가 이걸 실현하려고 길을 썼는데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지금. 김정은이 또 미국이 말을 안 듣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 예. 그 뒤에 문재인 정부 하는 거야. 그 문재인 정부는 내가 보기에는 낼 가능성은 없는데 혹여. 아, 이게 국가직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직의 가능성이 있어서 넣어봤어. 지방직은 여기까지는 안 올 거야. 지방직은 여기까지 안 올 테고 국가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직은 왜 정부 홍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때문에 저건 문재정부 얘기는 넣어놨어. 그런 좀 사연이 있어. 거기에 정치 권력, 정권의 마지막 장면에 현 정권은 가능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출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야. 정부 홍보 측면으로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출제를 안 하는데 통일은 상관이 없어요. 통일 문제와 관련된 것. 왜? 통일 문제 하는 건 남북한의 원언이고 민족의 꿈이라는 논리하에 통일 문제는 출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주 국민적 이슈가 있지 않으면 잘 출제를 안 해요. 이 정권의 앞잡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정치적인 사연이 있어. 그런데 국가직은 정부 홍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그 통일과 관련된 건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직에 한정을 해서 좀 반할 필요. 국가직 안 보는 사람은 별 필요 없고 안 나와. 지방직 두고 봐. 안 나와. 쉬었다가 그 35분부터 끝까지 할게.